안녕하세요. 김보람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혈장 삼투압과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ADH라는 호르몬이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혈장 삼투압하면 떠오르는 호르몬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부신 거질에서 나오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하는 역할이 뭐였죠? 나트륨 이온을 흡수하는 역할이었죠. ADH 같은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혈장 삼투압이 유지되게 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가 후엽이 되겠어요.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AD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AD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다시 살펴보면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 갑상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혈관들을 그려볼게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체온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것을 시상하부가 감지해요. 그럼 시상하부에는 뉴런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축사똘기를 따라서 축사똘기 말단에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요. 근데 뇌하수체 전엽에 또 세포가 있죠. 그래서 얘를 딱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어요. 리셉터.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하면서 여기서 뭐 만들어지냐면 TSH 만들어져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러면 여기가 세모라고 해볼게요. 이 세모가 다시 혈관으로 가요. 그래서 표적기관 어디? 갑상샘으로 가겠죠. 그럼 갑상샘에도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만들어져요? 티록신이 만들어져요. 그럼 티록신을 네모라고 해볼게요. 얘의 표적기관은 어디냐면 간이었죠. 그래서 간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딱 인식하면 간에서 세포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세포호흡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됩니다. 이때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로 뭐예요? 체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럴 땐 어떻게 돼요? 티록신 양이 많다는 거니까 그러면 티록신이 다시 시상하부를 억제하면 TRH가 적게 나오게 되고 또 뇌하수체 전엽도 억제하게 되면은 이제 TSH도 적게 나오게 되면서 티록신이 적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체온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으로 이렇게 해서 체온을 계속 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후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후엽에서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뉴런이 아주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혈장삼투압이 너무 높아. 너무 높으면은 세포가 어떻게 돼요? 기억나나요? 자, 여기 적혈구가 있고 여기가 고야. 그 적혈구가 저야.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오죠. 그래서 용혈 현상, 세포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혈장 삼투압을 낮춰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 항이 뭐야? 항. 반대죠. 이뇨. 오줌이 적게 나가게 해주는 거야. 그럼 오줌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혈장 삼투압이 낮아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ADH가 항이뇨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가 혈장 삼투압이 높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바로 방출을 합니다. 방출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따로 또 호르몬을 만들었지만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따로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여기서 방출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방출이 돼요. 그러면 얘는 다시 혈관으로 가겠죠. 이제 혈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 다 그릴게요. 그리고 얘의 타겟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 신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신장에는 얘에 또 맞는 수용체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딱 인식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혈관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요. 물이 막 혈관 쪽으로 가. 그러니까 농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의 농도, 피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 적게 나온다. 오줌이 적게 나온다 라는 건데, 자, 여기 혈관이 있고 여기 신장이 있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죠. 그러면 원래는 신장에서 술이 만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자꾸만 재흡수 되니까 오줌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줌의 양이 적어지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ADH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작용을 다시 보면은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삼투압을 감소시킨다. 여기에 물이 많아지니까 피의 농도가 옅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ADH가 증가하면 혈액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들어가니까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압이 뭐예요? 혈압은 혈액이 혈관을 때리는 압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혈액량이 자체가 많아졌어. 그러면 이 힘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혈압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ADH는 혈관을 직접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수축을 시켜서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소가 뭐냐면 피예요. 프레신이 누르다야. 피를 누르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다시 살펴보면요, 혈장 삼투압이 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ADH가 많이 나와서 피의 농도를 묽게 해줘야 되겠죠. 이번엔 ADH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재흡수가 많이 되니까 피의 농도는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혈액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ADH까지 많아지면 안 되겠죠. 적게 나와서 이제 혈액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혈압이 증가할 거니까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혈압이 증가할 때 또 ADH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혈압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줌량하고 보시면요. ADH가 증가하고 있어요. 즉, 물이 재흡수를 막 하고 있어. 그럼 오줌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오줌량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떨까요? 재흡수가 많이 되고 있다면 오줌의 양은 적게 나오면서 오줌의 농도는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줌의 농도를 달리하여, 내가 물을 많이 마셨으면 오줌의 농도가 옅어지겠죠. 왜? ADH를 많이 분비하지 않으니까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오줌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오줌의 농도도 옅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물을 먹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그러면은 ADH가 나와서 혈장 삼투압을 낮춰줘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물의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오줌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럼 혈중 삼투압이 높아질 거예요. 밑페이지의 그래프가 가장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혈압하고 혈액량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혈액량이 증가가 되면은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혈압이 증가할 때 ADH까지 나오면은 물의 재흡수가 더 많이 되면은 혈압이 더 증가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정상이라면 기억은 혈압이 감소되어 있고 혈액량이 이제 감소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니은은 혈액량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혈장 삼투압이 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ADH가 많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ADH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상보다 더 많은 ADH가 나올 거예요. 니은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이미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ADH를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보다는 적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억은 정상 상태보다 전체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고요. 니은은 이제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수능에서 나온다. 내분비계 하면 이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래프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선이 있죠. 이 실선의 그래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비교하려고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합친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거나 요 하나의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래요.
물을 섭취했대요. 물을 섭취했으면은 혈액의 삼투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혈액의 삼투압이, 혈장 삼투압이 떨어진 모습이야. 그러면 ADH까지 많이 나올 필요는 없죠. ADH는 적게 나올 거예요. 왜? 물을 많이 이미 섭취했으니까 물까지 재흡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줌량이 어떻게 됐어요? 오줌량은 증가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오줌량이 증가하니까 오줌의 농도,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묽은 오줌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줌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게 오줌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삼투압이 되는데 오줌 삼투압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기서 물을 섭취했어. 그리고는 더 이상 물을 섭취하지 않아. 그러면 내 몸은 계속 그 신장으로 여과가 일어나면서 오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방광에 계속 오줌이 모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체내의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체내 수분량, 즉 수분량이 감소를 할 거고요. 이 말은 혈액량이 감소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체내 수분량이 감소가 되니까 안 되겠다. ADH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줌량이 감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줌량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일 때 어디에 ADH가 더 많이 나오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옆에 그래프 보면은요, 여기 섭취했더니 오줌 생성량이 증가했죠. 왜? ADH가 나오지 않으니까 물의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오줌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ADH를 여기서 투여했어. 그러니까 물의 재흡수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줌 생성량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물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오줌에 물이 많다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는 떨어지죠. 떨어져. 떨어지다가 물을 재흡수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오줌량이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삼투압,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줌의 삼투압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ADH가 잘 안 나오면요, 요봉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많은 양의 희석된 오줌이 나와서 탈수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사람이 신장으로 여과되는 양이 하루에 180리터래요. 근데 우리는 오줌량이 어떻게 되냐면 2리터거든요. 만약에 180리터라면 정말 계속 화장실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재흡수를 하게 되냐면 178리터가 재흡수되는 거죠. 거기에 ADH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ADH가 잘 나오지 못하면 오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봉증이 되겠습니다. 삼투압 조절을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시상하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엽, 후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쪽으로 혈관이 지나가서 삼투압을 감지를 한다고 할게요. 삼투압이라고 말하면은 혈장 삼투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이걸 감지하고 CRH가 분비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신거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대 전엽으로 오면은 이거를 듣고 ACTH 부신거증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부신거증을 자극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부신이 있는데 부신 겉질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럼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뭐가 나와요? 그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장에서 혈관 쪽으로 다시 나트륨 이온이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를 할 거예요. 너무 증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여기를 억제해서 CRH가 떨어지게 되고 또 뇌하수대 전엽을 억제해서 ACTH가 적게 나와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적게 나오게 돼서 다시 혈장 삼투압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혈장 삼투압이 너무 많아. 이번에는 혈장 삼투압이 너무 많으면은 물에 재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진 게 일로 이제 오죠.
그쵸. 그래가지고 ADH가 분비가 됩니다. ADH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물의 재흡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장 삼투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요. ADH가 적게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물의 재흡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삼투압이 높아. 그 말은 무기질 코리테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간내 시상하부를 억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CRH가 적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HTH가 적게 나와서 무기질 코리테가 감소를 해서 나트륨 이온이 재흡수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투압이 감소될 거예요. 피 농도가 이제 옅어진다. 또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삼투압이 높을 때 항인용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해가지고 물의 재흡수를 많이 해서 결국은 삼투압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은요, 삼투압이 높을 때는 체내의 나트륨 양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은 것을 알아. 그래서 얘가 억제를 해, 시상하부를. 그러니까 CRH가 적게 나오게 되고, 전엽에서 ACTH가 적게 나오면서 부진껍질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적게 나오고 삼투압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재흡수량을 증가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ADH가 후엽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고 삼투압이 감소해서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물의 재흡수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겠죠. 자, 다시 삼투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상하부가 이것을 감지합니다. 이걸 감지한다는 것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시상하부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CRH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ACTH가 많이 나와서 나트륨 이온의 흡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엽에서는 ADH를 적게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감소해서 결국 삼투압이 증가하게 된다. 삼투압이 낮을 때는 체내의 나트륨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무기질 코르티가 적음을 감지합니다. CRH가 많이 나오고 전엽에서는 ACTH가 많이 나오면서 무코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증가해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된다. 또는 수분 재흡수량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ADH가 후엽에서 적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수분의 재흡수가 억제하게 되고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재흡수가 억제가 되니까 오줌의 농도는 옅어지게 되는 거죠. 오줌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뇌하수체 후엽에는요, ADH뿐만 아니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의 작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자궁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수축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서 이것은 양성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젖의 분비를 촉진시켜요. 아이가 젖을 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분비를 하는 거예요. 생성은 또 다른 호르몬이 있어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젖을 분비하는 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44페이지 보시면요, 결과가 원인을 증폭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B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옥시토신이 뇌하수체 후엽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자궁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진통을 느끼게 되죠. 그럼 자궁을 수축할 때 얘가 계속 양성 피드백으로 계속 옥시토신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결국 분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는 젖 분비 같은 경우는요, 분만 시 옥시토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젖 분비가 이루어져요. 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젖이 분비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궁 수축으로 분만이 일어난 뒤에 젖이 분비가 되고, 아이가 엄마 젖을 빨게 되면은 양성 피드백으로 옥시토신의 양이 더 많아지고, 그럼 젖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옥시토신이 잘 안 나오게 되면요, 난산이라고 해가지고 자궁 수축이 잘 안 돼서 분만치는 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난산인 사람들이 참 위험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제왕절개로 이제 산모도 아이도 무사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ADH와 즉 항이뇨 호르몬하고 옥시토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